당신은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 한 동에 수백 명이 살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고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스마트폰 속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지금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이 떠난 자리. 퇴직하던 날 이재봉 씨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32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입사하던 날도 양복을 입었으니 마지막 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뒀습니다.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진짜 자유예요라고 했고 다들 웃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월요일 그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몸은 아직 회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밀린 잠을 자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오래 못 읽은 책을 꺼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기가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뚝 끊겼습니다. 회사 단톡방은 퇴직하는 날 자동으로 나가졌고 팀장 시절 함께 밥 먹던 후배들은 각자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 동료였다는 걸. 그리고 직장이 사라지자 그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그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당신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이재봉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남성의 경우 퇴직 이후 스스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평균 1.7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7명. 소수점이 붙은 숫자라는 게 이미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낮지만 그것도 평균 2.5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집 장만하느라. 인간관계를 가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72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혼자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겉으로 보면 앞서 말한 이재봉 씨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에게는 매주 화요일 오전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입니다. 첫 시작은 3년 전 딸이 방광제로 등록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임이 지났을 때 옆자리에 앉은 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기 글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근처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서로의 남편 이야기를 했고 자식 이야기를 했고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칼국수 집에는 두 사람만 가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어떤 날은 6명이 둘러앉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새 친구를 못 사귄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생기니까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 두 이야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재봉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마지못해서라도 나갔습니다. 낯선 곳에 앉았고 낯선 사람의 울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만큼 넓어집니다. 이것은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뇌는 사람을 먹고 산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참가자들의 삶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건강 기록, 혈액 검사, 뇌 스캔, 인터뷰, 세대를 넘어 그 자식들까지 연구했습니다. 그 방대한 연구의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명확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독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중년의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노년의 기억력 감퇴가 훨씬 느렸습니다. 반면 고립된 삶을 산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빨리 쇠퇴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뇌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고르고 공감하고 기억하고 예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반면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은 뇌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우리 뇌가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만남이 우리를 넓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를 넓혀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남 뒷담화만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면 불평과 한숨만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묶인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솔직히 말하면 안 만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만남이 우리를 넓혀줄까요?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1970년대에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조사한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절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닌 약한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약한 연결이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을 구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넓어집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나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얻습니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세계가 한 뼘 더 넓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세계가 좁아지는 이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두렵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 낭비할까봐 겁납니다. 둘째, 거절당할까봐 겁납니다. 새 친구를 사귀는 과정은 어느 면에서 이성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셋째,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고독에 익숙해집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보다 선택받기 쉽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세계는 계속 좁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모릅니다. 직장이 없으면 만남의 자연스러운 공간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집니다. 동네 이웃과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일단 나가야 합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등산 모임, 사진 동아리, 독서 모임.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생기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관계는 반복 노출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도 여러 번 마주치면 친근해집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4번.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가능성을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먼저 말을 걸면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반갑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깊은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만 계속하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한 번쯤은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뭔 것 같으세요? 요즘 어떤 게 즐거우세요? 이 나이에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하나가 관계의 층위를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받으려는 마음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외로워서, 필요해서, 의지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먼저 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작은 것이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내가 아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 먼저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다른 세대와 만나는 것의 힘.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공통점이 많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은 불편함에서 옵니다. 20대, 30대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 일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순간 우리 세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실수, 후회와 회복, 잃어버린 것과 남겨진 것.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지도가 됩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20대 청년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청년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어색했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매주 그 청년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청년은 할머니에게 직장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재봉 씨의 다음 이야기. 앞서 소개한 이재봉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2달째에 아내의 권유로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걷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나가고 나니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5번을 나가고 나니 하산후 막걸리 한 잔 같이 마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니 모임에 안 나오면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그 모임에 전직 교사, 전직 공무원,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봉 씨가 32년 동안 회사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나는 정말 좁은 세계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그 세계를 넓힐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설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사진 찍는 것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어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배우러 갔다가 그분 인생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오랫동안 없었던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충만함, 뭔가 채워진 느낌,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 혼자 앉아 그 대화를 곱씹을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고 나서 혼자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새 사람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까? 예전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인데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까? 관계는 가만히 두면 식습니다. 일부러 온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자는 문자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꺼져가는 관계에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면 됩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하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쑥스러워하고 당신이 소중하다는 말을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으면 관계는 점점 거래처럼 됩니다.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있어서 좋아.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게 왜요? 이상하잖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땠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문을 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연결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만큼 넓어집니다. 이것은 20살에도 진리이고 70살에도 진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기회가 많아서,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좀 덜 되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건강이고 행복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오래 연락 못한 친구, 알고는 있지만 가까워지지 못한 이웃, 같은 모임에 나오는데 아직 깊은 이야기는 못 해본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말을 걸어보십시오. 밥 한번 먹읍시다. 이 5글자가 당신의 세계를 넓히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아직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여는 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빛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